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 매매 창시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요즘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보면 슬럼프에 좀 빠지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슬럼프에 좀 빠집니다. 근데 슬럼프를 좀 빠져버리게 됐을 때 어떻게 이게 슬럼프에서 벗어나느냐 이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주식을 하다 보면 종목이 많이 빠지거나 그럴 모습들, 그리고 최근의 모습처럼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때 되면 슬럼프에 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요, 가장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지금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종목부터 올라갔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슬럼프는 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 포트폴리오 상담이 있죠? 여기 참여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sentv.co.kr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짧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거래소 시장은 1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56%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에 대한 이 매도의 폭을 좀 줄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거래소 시장은 정고점권역까지 다시, 즉 2070포인트대 부근까지도 다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 목표치가 도달하고 난 이후에 장 초반에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아래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었죠. 여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양 시장 모두 지수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큰 그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수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는 2090포인트대 7월 말경에 2090포인트대 자리대를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와주고 금일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2070포인트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으로 조금 이 경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567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큰 폭으로 좀 밀려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박스권역으로 좀 회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단기적인 모습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그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었죠.
조정을 받고 나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폭만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에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도달을 했고 도달하니까 차익 매물이 나와준 이후에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도 이제 정배열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도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이 조금 꼬여있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수급이 좀 꼬여있다라는 얘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신용잔고가 다시 5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에서는 신용이 좀 많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좀 과도하게 많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여전히 정배열권역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나 지금 정배열권역으로 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 큰 틀은 아직까지 좀 변함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급락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급반등적인 부분들보다는 계단식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 추세를 깰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추세는 깰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죠. 변동성이 크고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화장은 여기서 좀 짧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믿고 쓰는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입니다. 항상 좀 자료나 데이터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난주 시장에서도 기술적인 반등의, 코스닥의 반등의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래소 시장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지난주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지난주에 나왔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옵션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됐던 게 금리 인하 있었습니다. 금통위가 있었죠. 금통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0.25% 금리 인하를 좀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은 건설 쪽 섹터와 금융 섹터들이 나름대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은행 쪽이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증권 쪽 섹터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난 이후에 그날 아마도 지수상으로는 음봉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쪽 그리고 증권 쪽도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고요. 건설 쪽도 나름대로 좀 차익 매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들 섹터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의 트렌드가 저 PBR이었었죠. 저 PBR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리트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게 된다면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도 만약에 트로이카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건설주들도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은행 쪽과 증권 쪽보다는 상승폭이 좀 적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지만 저 PBR이라는 이 메리트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좀 상승을 했다. 즉 업종 섹터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는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금일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도 수급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장 초반에 매도가 좀 나왔었죠.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주 후반 들어서면서 다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도 기조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러한 큰 틀의 흐름들이 지난주에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들이나 이런 섹터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이들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차익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난주 후반권역부터 다시 한번 지난 과거에 있었던 강했던 섹터들이죠. 내수 섹터들이 지금 현재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좀 교체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대체적으로 뭐 섬유의보 쪽이라든가 의복 쪽이라든가 아니면 유통 쪽이 될 수도 있겠죠. 유통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이쪽들로 매기가 다시 또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로 매기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이제 밀려 내려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뭐 2000포인트 언저리, 그 언저리 정도면은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부분들은 결국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체들이 누구였었죠? 기관이었나요? 아니면 개인이었나요? 3대 주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있죠. 개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투신 쪽, 대체적으로 투신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 쪽이 있습니다. 연기금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뭐 똑같죠. 그냥 개인은 단일, 그냥 개인 투자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 매수를 했던 부분들도 한번 이거를 분류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좀 분류를 해보냐면, 선진시장하고, 그 다음에 신흥국 쪽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과거에 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과거 같은 경우는 선진시장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유입을 했었고요. 매도도 좀 많이 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보게 된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유럽 시장,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신흥국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저기 중동 쪽 국가 있죠? 중동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보게 되면 중동이었었죠. 중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쪽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엔 지난 과거의 장기적인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은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가장 사상 최고치까지 육박했다라는 기사거리가 나왔을 겁니다. 결국은 외국인은 살 만큼 다 사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아마도 지금 외국인들은 더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찍어낸 그 달러, 그리고 유로, 그리고 엔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들이 지금 신흥국 쪽에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일본은 화폐를 좀 많이 찍어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 자산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매도가 나다 다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빠져나갈 그 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수급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연기금 쪽이 있죠. 연기금이 세계 1위에서 2위를 손꼽습니다. 자금 규모로만 놓고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세계 최고로 많이 달러를 좀 가지고 있죠. 그럼 이 부분들은 재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재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좀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고령화 부분들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되고요. 그렇다면 부동산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 결국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자금은 크게 이탈할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ECB 쪽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과거에 단행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또 LTR로 즉 유동성을 또 한 번 공급을 할 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시장에서 돈은 많이 풀렸는데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선진시장 많이 올랐어요. 그죠? 유럽 시장은 추세가 깨졌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요. 가장 만만한 게 어딜까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인도 이런 정도 되겠죠? 즉 신흥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점차적으로 보게 되면 더더욱 더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 한번 신문 기사를 한번 얼핏 봤었는데 그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흥국의 중산층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중산층이 많아야 나라가 좀 상당히 좀 쓰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쓰기도 하고 저축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이 선진 시장보다 신흥국 쪽이 중산층이 훨씬 더 넓게 포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신흥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더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보고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어느 정도 맞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옛날 자금이죠. 그런 예를 들면 옛날 자금은 선진시장이라고 좀 봅시다. 선진시장에 대한 자금은 일부 빠져나갔어요. 일부. 근데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금, 즉 신흥국 쪽에 자금이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은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투신, 연기금 이쪽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외에 뭐 증권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이라든가 기타 법인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투신은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가 완전 종목을 다 망가뜨리죠. 그죠?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실적 안 좋다고 그래서 막 매도 때리는 걸 나중에 딱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놈의 투신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차트를 다 망가뜨리고 바닥을 좀 만들거든요. 상당히 투기적인 어떤 요소들도 포함이 내포가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기관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거였었냐면 저거였었을 거예요. 펀드 환매. 그죠? 펀드 환매 부분들이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얼추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넘어가고 있는 게 이제 기타 법인에 대한 자금, 펀드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들 쪽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또 하나는 연기금 같은 경우도 투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연기금이 세계 한 손에 꼽죠? 4위입니다. 우리나라 연기금이 그만큼 큰 손이고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신이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개인이에요. 개인은요.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때부터 많이 물려 있습니다. 많이 좀 손실을 봐왔고 지금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자금 이탈이 됐습니다. 자금 이탈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주식 시장에 신규로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이런 부분들은 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털면
매물 소화를 얼추 마무리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정말로 가파른 상승도 좀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고 큰 틀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포지션이에요. 이러한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이 추세가 꺾여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자금 이탈이 가속화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장의 주식을 잘 갖고 있다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죠?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그 전에 잭슨홀 미팅을 합니다. 잭슨홀 미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겠죠.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왔어요. 부동산이며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물가라든가 아니면 건축이죠, 건축. 그죠? 대부분 다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표가. 그러면서 이제 출구 전략을 시행을 했었죠. 그렇다면 요번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만약에 옐런 의장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이슈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게 되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가 깨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 한번 살짝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이외에 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생각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저기 뭐 공습하고 있죠. 그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게 된다면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립서비스로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이렇다라는 거. 그러면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만기일 지나고 나서 이제 9월달이면 동시만기일입니다. 그죠? 9월달이면 좀 동시만기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요. 포지션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부 다 풋옵션이에요.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개인들만 지금 양매도란 말이에요. 결국엔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겠다. 즉 박스권으로 좀 베팅을 해놓은 거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양매수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방 쪽으로 좀 구축을 해놓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전날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좀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 매도한 물량만큼 좀 매수가 좀 들어와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환매수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옵션 쪽만 보게 되면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즉 지금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단기적인 이슈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인 좀 이슈라는 얘기고 이 이슈적인 부분들은 뭐 정말 뭐 큰 일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크게 봤고 우리나라를 봤으니까 이제 해외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선진시장은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뭐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난히 상승을 하지 못했던 그런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었죠. 중국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중국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이 자리대 2200자리대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즉, 2300 언저리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사실 또 이게 GDP가 7%를 좀 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중국 쪽에서 침체될 기회가 보이니까 다시 경기 부양책 얘기가 솔솔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함께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을 빌미가 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정배열이죠. 정배열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다. 다만 조정을 받는다라면 아마 2000포인트 초반권역까지는 다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한켠으로는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해 놓고 있고 그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는 얘기는 요번에 나오는 잭슨홀 미팅 FOMC 의사록 공개 요 부분들이 아마 변동성으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 기준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생각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결론이. 그죠? 어떤 부분들이냐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들은 가고 선진시장에 대한 자금은 빠져나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좀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란 말이에요. 경기 부양책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같이 엮이면서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 2100 언저리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외국인의 매수 기조를 좀 보시기 전에 요걸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금융위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 2009년도 때부터 2014년도 현재까지 누적을 좀 보시게 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개인들만, 일단, 개인이 31조,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3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매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기관이죠, 기관. 기관 쪽 같은 경우가 22조를 매도를 쳤어요.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갔느냐? 바로 외국인들이 약 74조를 먹어갔고요. 또 하나 연기금이 31조를 먹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 쪽, 그리고 투신 쪽. 근데 이 투신 쪽 같은 경우 과거에는 다 개인 자금이잖아요. 그죠? 펀드 유입됐던 거. 그 부분들, 결국엔 개인들을 다 빨아갔다는 얘기예요. 외국인하고 연기금 쪽이. 다 빨아갔기 때문에 이제 매물에 대한 부분들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좀 괜찮다라는 얘기겠죠. 다음은 코스닥을 한번 봅시다. 자, 코스닥을 좀 보시게 되면 이건 또 상황이 틀립니다. 2009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의 누적을 좀 보게 되면 개인이 오히려 이건 5조 6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5조 6천억을 좀 매수를 했는데 유일하게 매도를 한 게 기관입니다. 1조 5천억. 거의 뭐 투신 쪽이나 뭐 이쪽이겠죠. 그럼 1조 5천억을 좀 매도가 나왔었고 외국인과 연기금 같은 경우는 각각 2조대, 그리고 2조대의 매수를 유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과거에 좀 매수를 해놨던 부분들을 다 매도를 쳐버렸어요. 2011년도에. 그리고 나서 12년도부터 다시 매수를 시작해서 현재 누적으로는 2조대를 매수를 해놓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 쪽도 나름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개인 쪽 거래소 시장보다는 아마도 코스닥 시장이 매물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니까. 왜냐면 개인 쪽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거래소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닥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시장보다는 내년 시장이 더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변동성 그리고 차별화입니다. 이게 조금 많이 자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이 변동성하고 차별화는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선적으로 대형 섹터에 대한 이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현대중공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대부분 대기업들의 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의 흐름들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대형주 쪽에 힘이 없다라는 얘기겠고, 두 번째 부분들은 워낙 강세가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원화 강세잖아요. 그죠? 원화 강세.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들이 조금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수출주가 타격을 받으니까 어떤 섹터가 올라가요? 내수 섹터가 올라가죠.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CJ 그룹주들 전부 다 신고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섬유 의복 업체들 다들 좋단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매매 전략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거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저 PBR 종목군들이에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 PBR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증권 쪽 섹터들도 저 PBR 섹터이기 때문에 상승해주고 횡보를 해주죠. 가격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증권 쪽 섹터 말고 또 어떤 섹터가 있죠? 증권 섹터 말고 지금 최근에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중소 지주사입니다. 중소 지주사들도 나름대로 PBR이 낮은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들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또 한 부분들은 곡물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뭐 오늘 이지바이오 5%대쯤 급등 나왔었죠? 아마 그런 종목군들 더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면 2분기 때 실적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3분기 때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3분기 때도 좋을 수밖에 없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엔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슬슬 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PBR 종목군들이 이게 유행이라고 했어요. 유행. 그죠? 유행이라고 했는데, 그 유행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성장을 하려는 종목군들이죠. 즉, 경기가 돌아서고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이제는 반대로 갈 겁니다.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고 PER 종목군들, 고 PER 종목군들이나 고 PBR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바톤을 이어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은 안 좋으니까, 안 좋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을 받은 거고, 즉 청산 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대안적인 부분들, 배당까지도 엮여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게 된다라면 고 PBR이나 고 PER 종목군들로 바톤을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과거의 그쪽이죠. 스마트폰 부품주들. 그죠?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한번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와 함께 끝없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 같은 경우 또 뭐 있습니까? 게임주 있잖아요. 게임빌,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결국에는 저 PBR 종목군들이 한때 유행입니다. 주식은 유행을 따르셔야 돼요. 유행을 따르고 난 다음에 바뀌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어떤 섹터들이냐면 AMOLED 장비주들. 근데 모두 다 못 올라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못 올라가고 선택되어진 종목군들이 있어요. 또 하나
저기 밑에서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얘네들이 바닥을 서서히 탈피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한번 위주로 한번 투자 마인드로 좀 보시게 되면 괜찮을 부분들이 좀 많고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좀 중소형주들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 종목군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신고가 내는 종목군들 있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완성차보단 부품주가 낫다. 그래서 현대위아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한일, 이화, 뭐 만도 이런 종목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애들 상당히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좀 더 차별화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 결국엔 유행을 조금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루하루에 좀 연연해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러프하게 좀 여유 있는 마인드로 시장에 좀 참여를 하게 된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모두들 힘내시고 슬럼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 상담을 좀 시작할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이 됐나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폴리오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네. 자, 화면을 좀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좀 나올 테니까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네. 한라비스테온 공조를 51,000원에 20%를 매수하셨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를 30,000원에 20%, 인터파크 11,200원에 10%, 포비스 TNC 2,320원에 10% 매수하시고 현금은 약 40%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맞으세요? 네. 네, 그래도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먼저 한라비스테온 공조예요. 한라비스테온 공조가 51,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최근에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한 2달 가까이 되는데요. 아, 2달 가까이 되셨어요? 네. 51,000원이면, 그니까, 한 7월 초? 예, 예. 7월 초에 매수하셨어요? 51,000원에? 아니요. 중순 정도인 것 같아요. 7월 중순? 예. 그럼 뭐 한 달 정도 되셨네. 그죠? 지금 8월 중순이니까.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되게 길게 네. 느껴지시죠? 그게. 네. 한라비스테온 공조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죠? 예.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도 있고, 오늘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2%대 상승을 좀 했었고요. 근데 조금 비싸게 매수하시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한라비스테온 공조가 오늘 뭐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뭐 목표가를 뭐 6만원을 상향하네, 뭐하네, 기관애들 리포트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부분들은 크게 딱히 이제 믿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네. 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6만원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6만원 정도 때까지는 볼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좀 보셨어요? 단기적으로 봤는데. 단기적으로 보셨죠? 네.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셨을 네.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셨으니까.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5만 한 4천원, 5천원대, 5만 5천원 정도 있죠? 네. 그 정도 때가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 덜어주셔야 될 거예요. 네. 네, 5만 한 5천원 정도가 되게 되면 절반 정도 한번 덜어주세요, 일단. 네. 네, 절반 정도 덜어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물량 좀 가지고 가셔도 괜찮고요. 네. 네, 근데 뭐 목표가를 혹시 잡아놓으신 거 있으세요? 네. 그게 좋은 주식이라고 그래서 네. 생각은 조금 높게 잡았었거든요.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6만 5천 원, 7만 원 요 정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걸 단타로? 그래서 단기로? 아니요.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단기로 보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도 한 네. 2달 정도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2달?
글쎄요, 2달 정도가 그 정도까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사실. 움직이지 말란 법도 없는데, 예.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그럼 이 주식 같은 경우 한 55,000원, 56,000원 이 정도가 오게 되면 저항 자리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번쯤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걸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6만원대, 7만원대 이상 움직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실적도 좋은 부분들이 있고, 잠깐 실적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근데 그 이하권역을 좀 보게 되면 다른 부분들은 일단 딱히 그렇게 뭐 저평가, 즉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뭐 저평가가 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일단 없거든요. 즉 과연 이렇게 결론은 성장성이에요. 이 한라비스테온 공조가 나름대로 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게 욕심을 좀 갖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55,000원, 56,000원 그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그렇게 네.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네. 자,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 강원랜드예요. 네. 3만 원에 매수하셨네요. 20%. 네. 강원랜드를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연말을 보고 제가 네. 주식을 잘 몰라서 네. 안전하다는 생각에 그냥 사봤어요. 네. 그러고 사고 나니까 뭐 이슈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강원랜드가 유보율도 높고, 네. 배당 매력도 있고, 원래 이제 연말 되면 배당 때문에 조금 강원랜드가 움직여서, 네네. 그 밑으로는 안 빠지겠거니 하고 그냥 사본 거예요. 자, 네. 강원랜드도 일단 배당에 관심이 좀 높아요. 3년 평균으로 좀 보게 되면 한 3%가 조금 안 돼요. 한 2.8% 정도 배당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있고, 지금 보게 되면 뭐 실적도 작년보다도 일단 30% 이상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고요. 차트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단. 그죠?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도전을 한번 할 거예요. 아마도. 지금 26,000원 저점, 25,700원대 저점 찍고 나서 한마디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지금 끝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향후에는 이게 저항이 없습니다. 지금 매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작년에 37,000원대의 매물대가 있는데 이게 약 한 36,000원 정도예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충분히 아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37,000원 정도인데 만약에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4만 한 2,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를 좀 보시게 되면 아마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배당까지 좀 받으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반대예요. 그게 반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당 때문에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배당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연말 정도 되면 배당락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배당 투자는요, 미리 준비를 했다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냥 팔고 나와서 다시 잡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 4만원대는 넘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이 37,000원이지만 조금 더 가게 되면 42,000원 정도 때까지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인터파크예요. 13,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11,200원. 11,200원. 네. 11,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것도 참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주식 얼마나 하셨어요? 한 10년 전에요. 네. 많이 잃고 네. 지금 한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아, 몇 달 안 되셨어요? 네. 일단 주식도 이거 그 인터파크도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상승 추세대를 유지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 자리 때는 한 13,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네, 13,0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네, 요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13,000원, 그 다음에 14,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인터파크 같은 13,000원, 14,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10% 정도밖에 안 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좀 끌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인터파크는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안 좋은 부분들보다는 뭐 좋은 부분도 좀 많으니까. 네.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는 14,000원을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일단은 매수가가 리스크 관리 자리 때를 좀 잡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 매수가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욕심을 내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예, 욕심을 좀 내보셨다가 다시 밀려버리면 그냥 손실 없이 나오시는 거. 네네. 예, 그렇게 좀 전략을 취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비스 TNC예요. 최근에 이 종목이 급등했었다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 혹시 있으세요? 방송 보고 그런 추천들을 하고 괜찮다고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한번 샀다가 네. 수익을 많이 내고 네. 2,800원대에 팔고 나왔어요. 아,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일단은 네. 한 번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2,500원에 매수를 하시는데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 종목은 61선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61선만 안 깨게 되면 2,5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올 겁니다. 반등이. 예. 실적이 괜찮아요. 포비스 TNC가. 네. 네, 그 실적이 좀 괜찮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자리대가 한 2,100원 자리대가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네. 이 자리대가 이 61선 부근이기도 하고 전고점 자리대가 있기도 하니까 요 2,100원 자리대만 안 깨지면은 그냥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럼 매수가 위에서는 한번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포트가 좀 괜찮으셔가지고 따로 뭐 종목을 좀 말씀드리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자, 바닥에 있는 종목 좋아하세요? 아니면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 좋아하세요? 저는 바닥에 있는 거 좋아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좋아하시게 되면 저는 한번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죠? PNT. PNT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잘 모르는데요. 2차전지 관련돼 있는 부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배열 초위권역에 있는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월봉이나 주봉이나 좀 괜찮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근본이 있나 없나 실적이죠? 네네. 실적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자, 작년 2분기 때 11억인데 21억으로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네. 네, 괜찮을 거예요. 올해 98억 정도 영업하니까 괜찮을 거니까, 요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